공인중개사, 중개사법 강사 고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빌런입니다. 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2차 과목 중 효자 과목으로 유명합니다. 120여 개 법조문으로 구성된 가장 작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학습량이 가장 작습니다. 3,200여 개의 법조문으로 구성된 부동산 공법에 비해 26배나 적은 범위인 만큼 고득점을 해서 공법에서 잃을 점수를 보충해줘야 합니다. 중개사법은 학습량이 매우 적습니다. 학습량이 적다는 말은 이미 30회차가 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웬만한 부분은 기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출제위원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지엽적인 곳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말장난식 문제를 출제하여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없는 것은 1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2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 3번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4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5번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정답은 2번입니다. 얼핏 보면 모두가 맞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틀린 이유는 2번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그리고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법은 이와 같이 95% 맞는 문장에 한두 가지 정보를 누락하는 형태로 수험생을 오답으로 유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법조문은 생략된 문구 없이 법조문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만 옳은 문장입니다. 당연히 필요 이상으로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중개사법은 위의 사례처럼 꼼꼼하게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행정처분 및 벌칙 파트는 무조건 완벽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한 문제도 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분하기와 같은 행정형벌,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분하는 과태료 문제 등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도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토시 하나를 다르게 출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서 수험생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중개사법의 지극히 일반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중개사법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꼼꼼하게 내용을 짚어주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중개사법의 출제 경향도 완벽히 분석하여 이러한 부분에서 말을 바꿔서 출제한다 하는 학습 포인트도 함께 언급해줘야 합니다. 암기 분량이 상당히 많은 만큼 강사는 수험생의 머리에 쏙 들어오는 암기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강의 시간 내에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험생의 암기 분량을 줄여주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제가 선택한 강사는 정지웅 강사와 김성수 강사, 그리고 임선정 강사입니다. 저는 김성수 강사의 강의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김성수 강사의 장점은 내용을 흥미롭게 풀이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암기법을 수업 시간 내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중요 부분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계약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거래 계약서는 발톱에 써도 된다 라는 특이한 키워드를 제시해서 머릿속에 오래 기억됩니다. 특유의 경상도 말투로 암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면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에 대한 내용 암기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인, 설, 개, 금 이라는 두 문자 암기법을 경상도 말투로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한단 말이야 하며 반복하면 특유의 멜로디로 내용이 잘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중개사법은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학습해야 하는 과목인데 김성수 강사의 강의는 결코 꼼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기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본인이 이렇다 할 암기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충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수 강사의 강의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고 암기 코드도 모두 암기했지만 토시 하나 다르게 출제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한 달쯤 남은 시점까지 중개사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많이 초조했습니다. 이 시점에 정지훈 강사의 마무리 이론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론 특강의 교재는 PDF 형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부제목에 전 범위 꼼꼼하게 이론 정리라는 글귀를 보고 무작정 출력해서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8강짜리 마무리 이론 특강을 듣고 나서 저는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정지훈 강사는 어떤 부분에서 글자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었습니다. 매우 꼼꼼하게 내용을 짚고 가서 어느 때에는 아예 처음 접하는 내용을 보는 것만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마무리 이론 특강 덕분에 중개사법을 고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암기법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말투나 개그 코드가 그다지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기초 강의부터 듣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수 강사의 암기법에다가 제가 만든 암기법을 더해서 암기는 이미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익히게 만든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김성수 강사의 기초 강의 1번, 핵심 강의 2번을 들었는데 그것보다 정지훈 강사의 8강짜리 마무리 이론 특강이 훨씬 도움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선정 강사의 강의는 길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림으로 암기하는 연상 암기법을 제시하여 두 문자 암기법에 비해 머릿속에 암기한 내용을 오래 남기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력도 좋은 편이고 꼼꼼하게 내용을 다뤄주는 편입니다. 임선정 강사는 김성수 강사와 정지훈 강사의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무난한 강의입니다. 수험생이 결제한 인터넷 강의가 에듀윌이라면 임선정 강사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중개사법은 완벽한 암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학습하여 고득점을 획득해야만 하는 강의입니다. 공법에서 이를 점수를 만회하기 위함이죠. 일반적으로 합격자들의 중개사법 점수는 80점 내외입니다. 합격자들의 공법 점수가 50점대인 것을 감안하면 중개사법이 합격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합격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은 추후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기 공부법 어떻게 진행되는가 강의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